오늘은 라면 얘기입니다. 라면 회사 두 회사죠. 농심, 오뚜기. 두 회사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 얘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짜파구리 때문에,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짜파구리 비법에 대해서, 그게 영화의 효과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홍보 효과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농심 주식이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굉장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주식이 조정하는 상황에서도 농심의 주가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농심의 주가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2016년에 고점을 찍고 거의 지금 반토막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라면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면 시장의 어떤 구도를 한번 보시면 농심이 아직 50%이고요. 그 외로 지금 오뚜기나 삼양식품, 팔도가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 입맛에 맞는 오뚜기 하면은 진라면이죠. 그 다음에 삼양식품도 다양한 식품들을 만들어내고 팔도면 비빔면 이래서 오뚜기 시장을 갈금갈금 먹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도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국내 시장이 2조 원을 찍고 2016년에 떨어졌습니다. 2018년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만 한번 꺾였다. 라면이 이게 시장에 주는 어떤 기업의 라면 산업에 주는 어떤 영향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떤 쇼킹한 거죠. 물론 겉면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건 조금 다른 그래프인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라면 시장은 2조 원에서 축소됐으면 이제 라면 수출은 저렇게 또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2조 9천억, 2014년, 15년은 2억 달러 정도죠. 2억 달러. 그러니까 2천억, 2,200억 정도였는데 2,900억, 3억 8천억 달러. 2017년이니까 지금은 더 성장하겠냐. 이렇게 굉장히 곡선이 그죠? J커브라고 그러죠.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농심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농심 주가가 저렇게 주식 퍼포먼스가 안 좋은 이유는 주식 먼저 보여드릴까요?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 이거 보십시오. 2016년에 아주 큰 고점에서 53만원 고점에서 계속해서 슬라이딩 하죠. 지금 라면 시장에 꺾인 거가 2016년, 1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짜파구리 때문에 어떤 좋은 그것을 보면은 좋은 소식이 어떤 반영이 됐다는 거 보면은 요거죠. 2월 정도에 요때입니다. 요때 아카데미상을 받고 저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다시 슬라이딩 한 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주식이 조정받는 건데도 다시 크게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다. 그러면 농심이 과연 문제는 무엇인가? 농심 매출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고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거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순이익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죠? 매출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심의 문제는 뭐냐면 라면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주들이 묻는 거죠. 투자자들이. 라면 시장 떨어지고 있어. 니네 매출 정체되고 있어. 이익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성장성을 찾을래 이겁니다. 그래 너 라면 잘 만드는 건 좋아. 근데 라면 시장의 성장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사업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찾을래? 농심은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해외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해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외 시장의 성장률을 보시면 이렇었죠. 그렇죠? 2012년, 13년 조금 작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2012년, 14년까지 되면 2천억 정도였지만 이게 굉장히 제이콥이라고 하죠.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농심은 해외에 공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농심의 공장을 보시면요. 투자 금액을 보시면 요거 이렇게 보십시오. 심양, 상해, 청도, 중국에도 저렇게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금액으로 투자한 금액도 보면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죠. 10억, 100억, 1000억 저렇게 중국 공장, 미국 공장에도 그래서 거의 조 단위로 저렇게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을 어디서 농심을 받냐면 국내 시장은 저렇게 줄어들고 있고 인구도 줄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편식 시장을 보시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근데 농심은 간편식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햇반이나 3분 카레나 여러 가지 찌개를 우리가 그만 데펴서 먹는 저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라면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농심은 성장성을 어디서 찾나? 해외, 성장하는 해외, 미국이나 뭐 중국. 거기 사실 우리 교포들이 먹다가 친구들, 뭐 미국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멕시칸 친구들한테 끓여져 보니까 맛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찾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그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니까 라면은 우리나라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뭐 베트남 라면도 있고 뭐 일본 라면도 있고 중국 라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심 라면이 굉장히 맛있으니까 저 시장이 굉장히 크니까 나는 라면에 집중하면서 해외 시장에 클 거야. 내가 지금 간편식은 내가 가지고 있지가 않아. 간편식은 굉장히 성장하는 산업이죠. 오뚜기는 라면 회사가 아닙니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밖에 되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제가 좀 이따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뚜기의 사업 분야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십시오. 오뚜기의 사업 분야를 보시면 면류가 7천억입니다. 전체 2조 2천억 중에. 그죠? 나머지는 건조, 양념, 유지료, 기타입니다. 그러니까 3분 카레나 기타 가공식품, 간편식 이런 거, 참기름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매출이 70%고 라면은 우리가 라면 회사라고 생각하면 30%밖에 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장성을 농심은 해외에서 봤는데 농심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조금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면 주식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퍼는 23입니다. PBR은 23입니다. 퍼가 0.8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얘기가 뭐냐면 저 회사가 내가 82를 주고 저 회사를 사요. 82원을 주고 전체를 다 산다고 생각하면 82원을 주고 산 다음에 내가 사업을 그만둡니다. 사업을 그만두고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나 그저 채권이나 아니면 유형자산을 팔면 내가 18이 남아요. 빚을 갚고도. 빚을 다 갚고 물론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걸 다 그냥 가정한 심플하게 저 회사를 시장 가치는 82에서 내가 82를 주고 삽니다. 지금 시가총액 1조 6천억입니다. 근데 대타자표를 보면은 1조 9천억입니다. 제가 농심의 자본입니다. 보면 1조 9천억이죠. 그죠? 근데 농심의 시장 밸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보십시오. 1조 6천억입니다. 뭐냐면 내가 1조 6천원 주고 저 회사를 산 다음에 그죠?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라면 재고자산 팔고 밀가루도 팔고 그러죠? 그럼 영업권도 팝니다. 농심의 어떤 그 브랜드 가치죠. 그게 500억밖에 안 돼 있습니다. 농심의 브랜드 가치가 500억밖에 안 되니까 저는 너무 저평가 아주 보수적으로 회계를 짠 거죠. 하여튼 그것도 팔고 다 팔아요. 그래 놓고 나한테 남는 게 뭐냐? 3천억이 남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 회사가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도 가지고, 그러니까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인력도 가지고, 공장도 가지고 있고, 유통망도 가지고 있고, 그죠? 소비자들한테 인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죠. 농심하면 라면 아닙니까? 맛있어, 매워. 그런 가치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밸류에이션에.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퍼는 24는 그렇게 뭐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지만 PBR 0.82는 이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농심이 아무리 저 회사가 성장성이 보여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0.82는 전 너무 낮다고 봅니다. 해외에 있는 뭐 우리가 식품업체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크래프트 뭐 그래 워런 버핏이 투자한 크래프트도 뭐 M&M이다 이런 회사들 보면은 퍼가 0.8인 저건 너무 낮은 거고 PBR도 23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회사들을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주식이 떨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오히려 라면 먹지 않을까요? 외식하지 않고. 오히려 경기 방어가 될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심의 성장성에 문제가 있지만 해외에서 뚫으려고 하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해외에서예요. 저 회사는 가공식품에나 다른 뭐 생명공학을 한다든가 뭐 CJ는 생명공학으로 회사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식품회사에서. 근데 난 라면에서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성장성은 국내에서는 치고받고 싸우는 거 시장이 이제 정체되고 있으니까 해외로 나갈 거야라고 하는 걸 잘 지켜보면 저 회사 주식은 다시
2016년에 고점을 뚫고 충분히 그 이상으로 날아갈 수 있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오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뚜기는 어떨까요? 오뚜기 한번 매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표로 보시는 게 제일 심플하고 좋아 보여서 제가 하는데요. 자, 오뚜기만 매출 한번 보시면 2조를 넘지, 이제 2016년에 처음 2조를 넘고 2017년부터 그래도 성장하고 있고요. 순이익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죠? 오뚜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오뚜기가 사업 분야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사업 여기에 저기에 있는 겁니다. 그 전자공시시대 사업계획서에 있는데 카레가 국내 시장 점유율 79%, 3분 카레 94%입니다. 3분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기름 52, 라면은 28%, 오뚜기 밥이 30%. 저 햇반 시장이, 햇반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저 햇반 시장이 거의 1조, 무한히 굉장히 크게 성장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 가장 크게 1조죠. 분기별로 1조입니다. 저게 가공밥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시장 점유자, 지배자는 CJ, 햇반이고 두 번째가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밥이네요. 그러니까 저 성장하는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 시장이 뭐냐면 이렇게 국내 HMR 시장인데 저 시장이 저렇게 크게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죠? 10조로. 2019년에 5조였는데 4년 뒤면은 2배 더블로 10조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라면은 저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오뚜기는 라면 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오뚜기는 라면 회사가 아니라 뭐냐? 저 사실은 식품 회사인데 지금 시장이 크는 거는 어디를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되는 HMR 간편식 시장에 저기서 3분 카레로 유명한 회사죠. 참기름하고. 그죠? 거기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카레로. 그래서 저렇게 저 시장에서 오뚜기가 굉장히 큰 어떤 시장 어떤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 오뚜기 이제 간편식 시장에서 여러 회사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제 얼굴 빼고요. 보면은 카레 있죠. 카레 하면 오뚜기죠. 카레, 짜장, 햇반, 요건 CJ제잖아. 이게 뭐 거의 뭐 1등인데 오뚜기 밥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만두들, 그 다음 육개장, 그죠? 그러니까 요즘 누가 육개장 끓여 먹습니까? 만두국 육개장 사실 데펴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너무 동그랑땡에서 누가 이렇게 정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다가 데펴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저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뚜기는 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은 어떠냐? 주식 퍼포먼스 한번 보십시오. 2016년에 146만원까지 치고 갔다가 이렇게 또 쭉쭉쭉쭉 떨어서 반토막도 아닙니다. 지금 그죠? 50만원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48만 4천원입니다. 짜파구리 때문에 반등도 못했습니다. 농심은 반등했는데 억울하죠.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성장할 저 HMR 시장에서 오뚜기의 포지션이 굉장히 강한 포트폴리오로 3분 짜장이든 국이든 오뚜기 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서 라면에서도 그죠? 성장하지는 않지만 뭐 시장 지배력 2등에서 1등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진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기고 어느 지역에서 이겼을 겁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주황색이 진라면입니다. 진라면의 약진. 상대적으로 신라면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오뚜기도 보면은 PBR이 11입니다. 밸류에이션이 PBR이. 이걸 보면 PER이 11입니다. 낮습니다. 수준이. 지금 주식은 계속해서 3년 내로 쭉쭉쭉 떨어졌습니다만 PER이 11이다. 낮죠. PER이 11이면. 그 다음에 퍼가 1.3밖에 되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농심은 0.8입니다만 PBR이 1.3이다. 그렇게 높은 수준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HMR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3분 카레,
그죠? 오뚜기밥 이런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오뚜기가 주식이 저렇게 바닥에서 기는 거라면 저는 지금 가치 투자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워런 버핏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달이나 일주일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업을 놓고 보면 10년, 20년 어떻게 될지 알아. 나는 그런 회사를 아예 통째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 투자한다. 저는 오뚜기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보입니다. 제 견해로 보면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뚜기가. 라면뿐만 아니라 햇반, 오뚜기밥뿐만 아니라 3분 카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라면에서의 특화, 그 다음 그걸 해외 시장에 성공 보는 거, 뭐 HMR 시장이 성장한다고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든 M&A를 통해 가지고 혹시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노선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보수적인 회사일 겁니다, 농심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20년, 30년 꾸준히 하는데 계속 회사는 그래도 탄탄한 자기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회사 둘 다 저평가되어 있다. 농심은 포인트를 해외 시장에서 크냐 안 크냐를 성장성에서 우린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뚜기는 이미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고 간편식에서 시장의 성장을 같이 타고 가고 있는데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다. 제가 오늘 내리는 결론은 이것이고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만약 좋았으면 좋아요 버튼,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